회사의 비전이라든지 정책을 정말 두 번, 세 번, 네 번 중첩적으로 공유하면서 회사가 과연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인가라는 그 점에 가장 큰 키포인트를 갖고 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가적으로 이러한 비전과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각 대표님들께서 꼭 확인하고 사용 가능한 앱 사용에 대해서 숙달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회사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파트 2에서는 앱 관련해서 보안과 1대1 문의 그리고 공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으로서 회사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정책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메타 패스티스트 대규모 업데이트 안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15일부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 위해서 총 큰 틀에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사에서 공지를 드렸습니다. 물론 실시간대로 이 상황을 들어가서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시간이 바쁘셔서 미처 못 보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서로 이러한 줌 강의를 하는 큰 목적은 전 회원분들이 회사의 공지사항을 알아가는 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공지했던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제가 생각해 봐서는 가장 핵심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로 NFT 경주마 100만 마리 모델링이 변경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NFT 경주마에 대해서 각 대표님들께서 말을 소유하고 보유하고 또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새로운 그런 모델링 변경 사항이 아마 제시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이템에 들어가서서 기술도 샀고 또 여러 가지 한 보면 한 100여 개 이상의 아이템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많은 지금 아이템을 구입만 해놓고 이게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술 탑승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경주마 출전 시에 기수가 탑승된 상태에서 진정한 경주마가 진행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템 장착 기능 도입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기수라든지 또 각 말의 종류에 따라서 기수도 서로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구입해 놨는데 그런 장착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정말 모든 대표님들께서 앱에 들어가셔서 이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기수도 탑승시키면서 각종 아이템을 장착시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확대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경주마에 대해서 렌탈 기능을 도입한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회사에서 말씀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는 NFT 경주마 렌탈 샵
오픈해서 이와 같은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상태가 아, 이루어질 그런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12월 15일 이후부터 아마 전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정말 메타 그룹이 추구하는 그런 사업의 정책과 비전과 그런 목표를 향해서 정말 견실하게 진행되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런 큰 네 가지 파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추후 공지까지 나온다면 대표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진행하시면 대표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대치만큼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공지되고 있는 회사 정책에 대해서 큰 관심과 기대를 계속해서 가져주시고 이와 같은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대표님들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어떻게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보다 나은 그런 참여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회사 공지는 이렇게 마치고 추후 공지사항이 나오면 또 실시간 전해드리면서 오늘 처음 관련된 내용을 들으셨거나 또한 처음 내용을 접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바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추가적인 내용들도 문의하셔서 보다 나은 그런 사항을 확인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앱 사용과 관련돼서 오늘은 보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안은 쉽게 말하면 내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지갑을 지키는 것이고 내 자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안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앱에서 강제적으로 보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의 사항은 반드시 대표님들 스스로가 하셔야 되고 또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해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대부분 대표님들이 그런 단계를 거쳐서 더 알아가를 향상시켜 나가고 또 그러한 사항을 진행시켜 왔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앱 사용과 관련해서 특히 보안과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먼저 했던 분들의 또 전문가들의 그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개인의 자산은 개인 스스로 지켜서 그게 반드시 개인이 뜻하는 그런 목적대로 운영되어야지만이 다른 불필요한 오해와 그런 잡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꼭 개인이 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보안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 있게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 보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의 보안센터 총 4단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인정은 처음 등록하실 때 이렇게 이메일을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인증이 되고 그다음에 SMS 인증, KYC 인증까지 해서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OTP 등록 및 해제가 있습니다.
이걸 하셔야지만이 여러 대표님들 나중에 그 자산을 옮기고 또 수령하고 할 때 반드시 OTP를 입력해라는 그런 메시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TP 등록이 되지 않으면 자산을 인출하는데도 상당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OTP 등록 및 해제에 대해서 정말 한두 번만 관심 가지시면 다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나라 금융 쪽에 또 다른 또 금융에 참여하신 분들은 OTP를 하지 않는 데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OTP는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꼭 하셔서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반드시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앱에는 OTP 등록하고 해지하는 게 함께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TP는 원타임 패스워드, 그러니까 한 번만 쓰는 비밀번호,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강화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20초 단위로 매번 다른 비밀번호 6자리가 생성되기 때문에 해킹 위험도 줄일 수 있고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은행이라든지 전자상거래, 회사 보안 시스템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OTP가 등록되면은 오른쪽 그 형태와 같은 그런 OTP 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OTP 등록이 안 된 경우는 만약 KYC까지 인증이 됐다면 OTP 등록 분야에 가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느낌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대표님들 그 보안센터에 들어가서 보시면 만약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면 각각의 대표님들의 OTP 등록은 안 돼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만약 OTP 등록이 완료되어 있으면 이메일부터 OTP 등록까지 전부 녹색으로 해서 이러한 체크 문의가 포함되어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개별해서 보시면 이 사업에 오래 참여하셨던 또 이제 처음 하셨던 그런 중요한 게 아니고 보안과 관련해서 OTP 등록까지 한 번에 하루에도 끝마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보시고 OTP가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TP 등록 절차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총 3단계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먼저 OTP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분은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OTP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의 앱에 있는 OTP 등록과 관련된 그 단계 가면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다른 휴대폰으로 스캔을 해서 저장해 놓고 나중에 다시 나의 OTP 앱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은 OTP 앱을 활성화시켜서 그 QR코드에 생성된 것을 다시 촬영을 하면 앱에서 6자리 코드가 나옵니다. 그 6자리 코드를 입력하면 OTP 등록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를 간단히 다시 정리해 보면 본인 휴대폰에 OTP QR코드를 열기를 하고 그러면 QR코드가 형성되어 있죠? 이거를
만약 휴대폰이 2대 있으신 분은 다른 휴대폰으로, 아니면 휴대폰이 1대이신 분은 다른 분의 휴대폰에 그 OTP QR코드를 스캔해 놓고 그 다른 휴대폰의 OTP 6개 숫자를 확인해서 본인의 휴대폰에 있는 OTP 6개 숫자를 입력하면 OTP 코드 등록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세부 절차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단계에서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OTP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 통상 이런 형태가 아마 플레이 스토어라고 되어 있고 아니면 그 플레이 스토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우측과 같이 돋보기 모양의 검색이라고 하는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돋보기 모양을 눌러서 우측에 있는 상단에 있는 OTP라고 이렇게 쳐보시면 OTP에 관련된 모든 게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구글에 있는 OTP를 확인하고 열기를 하면 4단계와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OTP 앱이 설치가 완료되어서 그거를 여러 대표님들의 휴대폰 창에 그냥 빨리 볼 수 있는 그 화면으로 끌어다 놓으면 OTP 앱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이런 후에 우리 그 메타 앱에 들어가셔서 보안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OTP 등록할 수 있는 핸드폰의 QR코드가 형성이 됩니다. 이걸 보면 2단계에서 QR코드를 생성하고 스캔하시오라고 이렇게 위에 그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본인 개개인 하나의 휴대폰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촬영이 끝나면 다시 OTP 앱 설치된 그곳으로 가셔서 OTP를 클릭하면 4번과 같이 창이 활성화되면서 플러스 우하단에 있죠? 그 플러스를 클릭을 하시면 5번과 같은 QR코드를 스캔하는 그런 용어와 설정키 입력하는 그 용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QR코드를 다른 휴대폰에 QR코드를 스캔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QR코드 스캔을 선택하셔서 그걸 누르시면 6번과 같이 촬영을 준비할 수 있는 활성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 활성된 상태에서 다른 휴대폰에 촬영되어 있는 QR코드를 스캔을 하시면 휴대폰에 6개의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585498이라고 하는 꼭 이 용어만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 시간대에 그런 게 나타납니다. 이걸 가지고 휴대폰 원래 내 자신의 앱에 3단계 그 밑에로 내리시면 앱에서 6자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는 그 입력란에 585 498을 입력하시면 OTP가 등록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인증에 들어갈 때 크게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단계하고 그다음에 OTP에까지 요구를 하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인증을 하게 되면 내가 앱을 사용하는데 또 내 자산에 들어가서
자산을 확인하는데 또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데 전부 OTP 앱이 작동돼서 OTP 앱을 사용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오픈할 수가 없고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보안 상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OTP 앱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설명은 지금 제가 한 15분 정도 했는데 실제로 해보시면 한 3, 4분 이내면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잘 그거에 친숙하지 못한 분들은 좀 다소 시간이 있지만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정도 시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OTP를 설정도 해보시고 또 해제도 해보시고 자유자재로 해보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실 겁니다. 단 OTP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OTP를 나중에 이제 한 두어 번 이렇게 쓰시다 보면 OTP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OTP 운영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표님도 이렇게 제가 20초라고 제시를 해놨는데 정말 20초 만에 이 숫자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한번 들어가서 직접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몇 번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한 이 정도 시간에 새로운 OTP가 또 생성되고 또 20초가 지나면 또 새로운 OTP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OTP를 사용하면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그 타원형으로 해서 시간이 이렇게 감축돼서 쭉쭉쭉 나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보면 우측에 그런 모양들이 이렇게 있는데 OTP를 보시고 시간이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이 6자리 숫자를 복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숫자를 확인하고 수동으로 입력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만이 이 OTP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2분의 1 이상이 이렇게 지난 뒤에 OTP 코드를 6자리를 입력했는데 에러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 손놀림이 조금 좀 더뎌서 또 내 손놀림이 좀 빨리 되지 않아서 입력하고 그걸로 OTP 6자리를 입력하고 또 책 확인을 해봐야 되고 승인이 나야 되고 하는 그런 어느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OTP 코드 시간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 6자리 숫자를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숫자를 확인하고 수동으로 입력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지만이 OTP를 정확한 시간 내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올려봅니다. 그러면 등록이 되면 이렇게 녹색으로 다 되는데 이제 OTP를 사용하다가 더 이상 그 OTP는 사용할 필요성을 얻거나 사용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을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 해제할 수 있는 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해제는 그 설치의 역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앱에서 해제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OTP 앱을 설치를 하셨지 않습니까? 대표님들께서 그 OTP 앱에서 또 해제를 하셔야지만이 그 가지고 있는 OTP가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제도 OTP 등록 바로 옆에 해제라고 하는 그런 문자가 있습니다. 그를 눌러서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TP 해제와 관련해서는 계정과 앱에서 다 해제를 하셔야지만이 이 불필요한 OTP를 제거하고 새로운 OTP를 다시
생성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OTP는 뭐 수십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또 만든 OTP가 불필요하면 수십 개라도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해제한다고 그래서 또 앱을 지운다고 해서 휴대폰이 망가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정에서 해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해제 버튼을 누르시면 OTP 설정을 해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와 함께 그 밑에 이메일을 입력해라고 하는 그게 나오면서 전송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가입하셨을 때 사용하신 그런 이메일 어드레스를 기입하시고 전송 키를 눌러주시면 그림 맞추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가서 오각형은 오각형으로 가고 하트는 하트 모양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그림 맞추기가 완료가 되고 그렇게 하면 그 밑에 코드를 입력해라는 그런 창이 나오겠습니다. 그 코드는 어디서 받느냐? 여러분 대표님들의 지메일에 가보면 그 이메일 어드레스에 전송을 눌렀기 때문에 거기에 코드가 이렇게 전달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복사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누르면 복사가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시면 나와 있는 것을 수동으로 이렇게 적어 놓든지 기억하신지 해서 이 코드라고 하는 거기에 입력하고 나면 OTP 등록이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TP 등록이 해제가 되면 대표님들 보안센터의 창에는 다시 노란색 느낌표로 변환되면서 OTP가 등록되지 않는 그 상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사용했던 OTP는 이제 등록이 해제가 되는 상태가 되고 추가적으로 다시 OTP를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면은 계정에서 OTP는 해제가 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앱에서 해제하는 겁니다. 앱에서 해제를 하면 가장 쉬운 건 앱을 터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OTP 앱을 클릭하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모든 OTP의 보안이 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나올 수 있겠습니다. OTP를 설정해 놓은 게 100개라면 100개의 문장이 다 나옵니다. 만약 2개라면 2개만 나올 거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OTP를 설정한 그 곳에 가셔서 그 지워야 하는 OTP 그거에 화살표 방으로 밀어보시면 삭제라고 하는 이런 멘트가 나오면서 삭제하시겠어요? 라고 하는 그 물어보면서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삭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TP 관련해서 두 가지를 다 해제를 하셔야지만이 다 OTP가 해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정과 관련해서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계정에 들어가면 맨 마지막에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은 뭘 하는 거냐? 눌러보시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메일이 있고 현재 비밀번호, 새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첫째는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러는 겁니다. 최초 어, 비밀번호를 아마 설정을 시켜주시는 분은 기억하기 쉬운 그리고 단순한 그런 비밀번호로 아마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실 겁니다. 대표님들께서 나만의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 이 설정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비밀번호 변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활용하셔서 변경하시면 비밀번호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추가해서 창을 올려보시면 현재 그 국가,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해서 이것도 입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형태냐면 앱의 창을 보면 추가 정보 등록 필요라고 해서 메타페스트 새로운 정책에 따라서 회원이 속한 국가의 주거래은행 계좌 정보와 본인이 사용 중인 USDT 지갑 주소를 입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창을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그 아이콘에 들어가서 설정해서 변경하실 수 있다라고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입력을 하시면 추가 정보 등록 필요라는 그 창은 더 이상 안 나올 거고, 만약 그걸 안 해놓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 추가 정보 등록 필요라고 하는 이 창이 계속 뜨면서 설정에 가보시면 이, 이, 국가라든지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에 있어서 설정에 비밀번호 변경하고 또한 주거래은행 계좌 정보와 USDT 지갑 주소를 입력하는 그런 창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추가적으로 이 사항도 설정에 들어가셔서 활용하고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대1 문의입니다. 1대1 문의 처음에는 대부분 대표님들이 많이 낯설어하고 이러는데 요즘 많이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1대1 문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사에서 이 질문과 관련해서 속 시원하게 답을 주는 그런 파트도 있고 도대체 내가 A를 질문했는데 A를 인지하지 못하고 B나 C를 답해가지고 또 속상해하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보니까 뭐 만나서 이야기하면 제일 편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이런 다양한 그런 문의에 대한 느끼는 체감과 공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해보고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안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지속적으로 1대1 문의를 하면서 본인의 애로사항을 또 궁금해하는 사항을 회사로부터 답을 받는 분들도 있는 걸도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1대1 문의는 회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이기 때문에 다소 원하는 답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서로의 질문의 요지가 정확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고 또 질문을 받아본 회사 관계자가 질문의 본질과 질문의 핵심을 잘못 인지하고 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셔서 그 서로가 대표님들께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정확히 회사로부터 답을 받아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결해 나간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대1 문의는 상당히 중요하고 실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활용하셔서 상당히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대1 문의의 목적은 어떤 대표님들의 모든 궁금사항을 회사에 문의하면 본사에서 직접 답변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1대1 문의를 해보면 타치를 해보면 오른쪽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1대1 문의 목록에서 그 다음에 글쓰기가 나오고 그 밑에 만약 했다면 지금까지 했던 사항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글쓰기를 해보면 문의를 하려면 글쓰기를 하셔야잖아요. 그래서 글쓰기라고 하는 이거를 타치를 하시면 1대1 문의 목록과 같은 같이 글쓰기 해가지고 카테고리 제목, 상태 등록일 이런 것이 나열됩니다. 그래서 글쓰기 창을 하면 카테고리 하면서 우측에 역삼각형이 나오고요. 제목, 설명, 그리고 파일이 있으면 파일 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제출하기. 총 이런 큰 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계를 거쳐서 제출을 하면 1대1 문의 목록이 작성이 완료되는 그런 형태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카테고리를 보면 이렇게 총 처음에는 19개 그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추후에 2개가 더 늘어서 현재는 21개 그 카테고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회원가입이라든지 KYC라든지 OTP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과 관련 없는 것은 전부 기타로 이렇게 해서 작성해서 보내시면 회사에서 질문을 읽어보시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셔서 또 위에 최종 컨펌을 받아서 아마 각각의 대표님들께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작성을 해보면 제목에는 뭐라고 쓰시고 설명을 작성하시면서 첨부 자료에 관련 자료를 뭐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아니면 휴대폰에 통상 이런 거잖아요. 휴대폰을 보면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그런 데에 들어가 보시면 메타에서 토큰이 뭐 밸런스가 있고 락이 있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참 저희 할 때는 락에 이렇게 걸어놨는데 이 밸런스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안 바꿔줬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사항들을 캡처를 해서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보내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보면 처음 초창기에 아마 전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락에 걸려놨다가 자연스럽게 밸런스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지사장의 허락도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좀 시스템적으로 약간 개선될 분야도 있는데 저도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려보면 전체적으로 업무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첨부를 하려고 하면은 전부 캡처를 해서 보내면
질문을 받는 분들도 이런 내용이라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받을 수 있고, 저 질문하는 분도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서 관련 자료도 꼭 첨부해서 보내시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떠 있는 그 부분과 같이 오픈으로 되어 가지고 언제 등록이 됐다는 것까지 해서 쫙 화면에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만약 했다면 질문을 했을 때는 오픈, 답변을 했으면 클로스. 답변이 완료됐기 때문에 닫았다 이거죠. 이런 형태로 되고 그 문의 목록에서 오픈 클로스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질문한 상태 오픈, 답변 상태 클로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1 문의와 관련해서는 정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이것을 활용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파트에 들어가 보시면 가볍게 지나가겠습니다. 어떤 공지사항이 들어와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게시판이라고 하는 그걸 작성해서 전부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공지사항 업데이트 어드민이라고 하는 어, 형태와 함께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표지창이 열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공지사항만 보고 싶으면 공지사항에 대해서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공지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항이 실시간대로 쭉 보실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지사항에서 대표님들께서 관심 있는 그런 공지사항을 한 번 더 보고 싶다라고 하면 들어가서 클릭을 하시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이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되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게시판이라고 하는 그에 들어가서 업데이트, 뭘 업데이트 했는가를 또 보시고 싶으면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개정이 있어서 보안과 1대1 문의와 공지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개정과 1대1 문의라고 하는 그 사항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계속해서 들어가 보고 나오고 들어가 보고 나오고 하시면 꼭 또 설정해 놓으시고 확인해 보시고 또 1대1 문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용하시면 여러 회원님들께서 실시간 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해 폭도 넓힐 뿐만 아니라 또 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전반적인 마인드와 가장 핵심은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시기.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시기 그런 것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잘 활용하셔서 정말 사업하시는데 보다 더 나은 도움을 받으면서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꼭 대표님들께서 2번, 3번, 4번, 5번이라도 들어가 보셔서 직접 작성해 보시고 직접 다뤄보시고 하면서 반드시 한두 번만 익혀 놓으시면 이 분야는 더 이상 다른 분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또 문의를 가지고 오신 분에게도
대표님들이 직접 설명할 수 있고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님들께서 직접 해 보셨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잊지 않고 활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 바쁘게 또 한 50분 정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내용이 방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핵심은 해보신 분하고 그냥 내용만 듣고 또 패스해서 넘어가신 분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반드시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도 여기서 모두 종료를 하고 오늘 점심시간과 그 이후 시간에도 여러 대표님들께 행복한 하루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변함없이 여러 대표님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